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력이 너무 약해져도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면증을 떠올리면 대부분 몸이 덜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싶으면 무리해서 운동을 더 한다거나 몸을 더 혹사시키기 위해서 활동량을 더 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몸을 움직여서 잠을 잘 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 활동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두 번째로 평소 타고난 체력이 좋은 분들, 세 번째로 다소 젊은 층에 해당되는 분들, 네 번째로 소화가 잘 돼서 식사량이 충분한 경우, 다섯 번째로 평소 육체적 활동이 아주 적은 분들, 여섯 번째로 불면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일곱 번째로 불면증이 있지만 육체적 피로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평소보다 조금 더 몸을 움직여 줌으로써 수면이 이내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요, 체력이 너무 약해져도 불면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거나 불면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성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육체활동은 불면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 각각의 경우에 불면증을 악화시키게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분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일과 운동을 반복하다가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운동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로 그대로 뻗어서 잤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오히려 운동하고 왔더니 피곤한데 잠이 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 피로가 더 누적이 되고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운동을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평소에 체력이 좋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자신의 체력을 믿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주말까지 그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나는 체력이 좋아서 야근을 하고 와도 몇 시간만 집에서 딱 자고 나면 아침에 쌩쌩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요, 그런 야근이 한두 달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 체력에 한계가 오면서 잠이 안 오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체력이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먹는 걸로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힘이 좋아가지고 밤새고 근무를 해도 새벽에 야식을 먹거나 따뜻한 밥을 한 공기 딱 먹고 나면 쌩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나 과식,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체력 보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갑자기 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불면증이 나타날 때 속이 쓰리다, 뭐 더부룩하다, 아니면 입맛이 떨어졌다거나 배고픈 걸 못 참겠다라는 얘기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에 활동량이 적어서 운동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의 경우를 하더라도요, 적당히 운동을 늘리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잠도 늘 수가 있는데요. 운동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적은 분들 중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이내 뻗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타고난 체력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혹은 자신은 활동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부지런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불면증이 왔을 때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은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가 있고요, 피로감은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면증이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몸이 엄청 피곤해서 다음날 도저히 움직일 엄두도 안 난다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는 있지만 뭐 피로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불면증 초기에 불면증을 가볍게 보고 평소 하던 습관대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찾아서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면요, 급성불면증이 만성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주 이상 지속된 만성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들다, 지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뒤늦게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변화는 오히려 만성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가 엄청 힘들 때 진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연료가 없거나 엔진의 윤활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엔진이 심한 마찰로 인해서 그냥 타버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냉각수가 없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연료나 윤활유, 냉각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진액, 즉 우리 몸에서 영양을 담고 있는 액체 성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진액이 다 빠져버리면 정말 손가락 까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양수 안에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듯이 진액이 있어야 심신의 안정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잠이 들기 위해서도 이 진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긴장되고 흥분되거나 과열되어 있는 전신의 세포들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진액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푹신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진액이 부족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진액은 더 부족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이 충분할 때는 잘 노는데 물이 부족해지고 이제 막 거의 몸이 드러날 정도까지 되면은 불안을 느끼고 파닥거리면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은 심한 감기 몸살로 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서 그게 또 오래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회사에서 야근을 한 달 내내 2달까지 하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다는 분,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도 줄이고 운동을 좀 강하게 하면서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급성불면증이 왔을 때 운동을 하면서 조금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시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운동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꾸준하게 많이 하면서 다시 또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잠도 자고 체력이 조금 좋아져서 이제 불면증이 좀 좋아졌구나 싶어서 안심을 하고 다시 또 무리한 활동을 시작하고 그 본인의 성격대로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또 불면증이 찾아와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낮잠을 좀 자면서 피로를 조금씩 풀었는데 불면증 이후에 낮잠 자면 이제 밤잠 못 잘까봐 낮에 엄청 졸리고 피곤해도 불구하고 낮잠을 막 참아가면서 오히려 더 움직여서 피로감이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밤잠이 더 안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의 상황을 제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만성 불면증이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운동량을 찾아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산책도 1시간 내외로, 근력 운동도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는 주 3, 4회, 많으면 5번 이 정도 하는 게 좋고, 유난히 피곤하다 싶은 날은 운동을 하루 쉬거나 그 운동 강도를 확 줄여서 하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다음날 활동을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활동량도 좀 최소한으로 하고요. 가급적 저녁 약속이나 외부 활동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집에서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한다거나 정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음악 감상, 명상, 눈 감고 멍 때리기, 편하게 앉아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체력 부담은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한 2, 3일, 일주일까지 이렇게 조금 이어서 계속 그런 그 생활 패턴을 잡아가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나 커피를 복용하게 되면 불면증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몸의 진액을 더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니까 흔히 보양식이라고 해서 몸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기운을 끌어올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영양제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기운이 딱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몸의 진액이 더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나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잠이 더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해 주는 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인삼이라든지 녹용 같은 이런 기운을 급격하게 보충해 주는 방법의 비율은 좀 줄이고요.
진액을 보충해 주면서 천천히 체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마치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체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도 같이 좋아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약재들 중에서도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재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약재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대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재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오면 낮잠은 자면 안 된다. 불면증이 있으면 낮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 피곤할 때는요, 약간의 낮잠이라든지 토막잠을 통해서 체력을 좀 보충해 주고요, 엄청 피곤한 상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다만 낮잠은 30분 이내로 침대가 아닌 공간에서 조금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잔다거나 좀 쭈그려 잔다거나 이런 자세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불면증의 원인은 아주 흔한 이유지만 가장 소홀히 생각하기 쉽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쉬운 원인인 만큼 잘 기억을 하셨다고요.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